여러분들 웃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법담스님은 새벽에 딱 일어나면 거울을 딱 보고 입꼬리에 탁 입꼬리를 걸고 웃으면서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은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목에 사례가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다 웃어요. 섬에 사는 할머니가 부산으로 온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섬에 살다 보니까 TV도 안 나오고 형광등 불도 없고 그냥 촛불로 생활하고 이랬던 할머니입니다. 문명의 혜택을 전혀 못 받는 할머니였는데 이 할머니가 부산에 딱 오니까 시내 오니까 버스가 다니는 게 버스가 다니니까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생전 처음. 여러분 사람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버스가 움직입니까? 세상이 움직입니까? 버스가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버스에서 태어나서 버스에서 생활한 사람은 버스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세상이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과학자 실험을 했습니다. 생전 처음 그 버스를 보게 된 겁니다. 그 버스를 봤는데 그 웬 총각이 지나가길래 여보게 젊은이, 그러니까 예 할머니 저 지나가는 게 뭔가? 예 저거는 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요? 저게 뭐라고요? 저걸 버스라고 합니다. 할머니들은 건망증이 심하잖아요. 한 70아홉 된 할머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잊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저 버스를 타고 자기 딸내집으로 가려고, 딸내집이 부산 어디에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정류장에 서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버스가 시간마다 착착 오지만은 옛날에는 20분 늦을 때도 있고 30분 늦을 때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제가 버스 운전기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잊어버릴까봐 버스 빤스 건망증이 심하니까 할머니들은 팬티를 빤스를 하지 않습니까? 빤스 이러니까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옆에 지나가는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간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옆에 있길래 할머니가 초조한 마음으로 학생 빤스 언제 내려와요? 학생 빤스 언제 내려와요? 이러니까 그 학생이 말하는 말이 일품이에요. 빤스요? 고무줄 터집 내려옵니다. 넘어간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웃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돈이 많고 작고 그걸 떠나서 남편이 돈을 잘 버리고 못 버리고 그걸 떠나서 내가 행복하면 그건 행복한 거예요. 거기 가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우연찮게 그 전신 화상을 입은 3도 중화상의 전신 화상을 입은 이지선 씨의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 이지선 씨는 인생을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입니다. 이화여대 킹카였는데 이화여대에서 막 최고로 예쁜 여대생이었어요. 그런데 빨간불로서
자기가 이지선 씨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앞에 이제 빨간불에 차가 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있는데 소주를 5병 마신 남자가 이래가지고 7중 추돌이 일어나가지고 차에 불이 붙어가지고 전신 3도 중화상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들 1도 2도 화상은 성형의 기술로서 해가지고 흉터를 거의 안 보이게끔 할 수 있지만은 3도 중화상은요, 아무리 우리나라의 의료가 뛰어나도록 흉터는 남습니다. 단 좀 작게 남느냐 많이 남느냐. 전신 3도 중화상을 입어가지고 2개월 동안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오갔어요. 그래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은 거죠. 그 더운 날씨에 온몸에 붕대를 감고 진물이 흐르고, 여러분들 여름에 옷 하나만 더 입으면 얼마나 덥습니까? 그 붕대를 온몸에 감고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보냈어요. 그런데 2개월간의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나서 이지선 씨는 새로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모든 만물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자기가 온몸에 중화상을 입었지만은 힘든 손가락으로 젓가락질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마음을 가졌고,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그러면 가해자는 사과하러 왔습니까? 가해자가 사과하러 오지도 않았고 가해자의 가족들도 사과하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그 상황이면 여러분들 아들, 딸이 잘못했으면 엄마로서 사과하러 가지 않습니까? 사과하러 오지도 않았고, 그런데 처음에는 그분들이 원망스럽다가 지금은 원망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오히려 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보통 사람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 그런 전신 3도 중화상을 입었으면 자기 스스로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신경감인 노이로제에 빠져가지고 생을 마감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지선 씨는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면서 저는요,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화상을 입어서 생긴 주름 하나에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오른손으로 밥을 떠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인데, 여러분들 돈 좀 남편이 못 버린다고, 자식이 애를 좀 먹인다고, 좀 힘들다고 생을 막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인생을 저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분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을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내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만 있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이지선 씨 주위의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걱정 반 위로 반 하지만은 이지선 씨 당신은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에서 정말 고개가 숙연해지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나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